기업의 비전을 수립하는 방법. 비전하우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업의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요소를 작성해 보시면서 우리 기업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시간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인제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자료는 바로 비전하우스입니다. 비전하우스. 혹시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비전하우스는 조직의 가치체계를 수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전하우스에는 총 4가지의 가치체계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 사명입니다. 사명.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기술과 노하우,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사명,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역량, 이 4가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영은 사람을 통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중2병을 겪습니다. 즉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지요. 기업도요,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비전하우스라고 부를 거고, 총 4가지의 요소를 작성해 보시면서 우리 기업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시간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총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명,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영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사명으로부터 시작된다. 혹시 우리 회사에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과연 그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루려고 하는 사회 공헌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요,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비전을 수립을 하곤 하는데요. 3년 뒤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출근할 것인가? 문을 열었을 때 구성원은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올 한 해 우리의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고객들과 혹은 언론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모습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의 미래의 우리 회사를 그려보신다면, 시각화해 보신다면 명확하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전이 있는 조직은요,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언제까지 대표님께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핵심 가치가 정직이다. 그러면 고객관리팀도 정직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팀도 물류 작업을 할 때 정직이라는 핵심 가치에 맞춰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도 의사결정을 할 때 정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핵심 가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규범 혹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징을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우리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약속된 우리 조직만의 핵심 가치를 규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인데요. 핵심 역량은 우리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입니다. 이 기술과 노하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역량은요, 반드시 이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가? 고객 가치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타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는가?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핵심 역량을 통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가, 혹은 차별성이 있는가, 혹은 확장을 이룰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아, 이건 핵심 역량이다. 아, 이건 핵심 역량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처음 사명에서부터 핵심 역량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첫 걸음이십니다. 실제로 정체성을 수립하는 단계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매우 가벼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5분 안에 이 비전하우스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하루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영역별로 타 회사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혹은 스스로 작성할 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실제로 워크샵, 비전 워크샵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시간인데요. 하루 동안 얘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벽에 붙이고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직이 함께 정하는 그런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명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는데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지? 라는 고민이 들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곤 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는요, 농업회사법인 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자빵으로도 유명하고 최근 대통령상을 받은 중소기업인데요. 이 조직은 30명이 넘는 20, 30대로 구성된 젊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 중에 60% 이상은 실제로 농부였습니다. 농부. 사과 농장을 운영하거나 혹은 감자 농장을 운영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농부셨거나 혹은 농업 관련된 대학 전공을 졸업해서 이 회사에 모인 겁니다. 이 농부라는 스피릿을 가진 이 조직이 어떤 사명을 정했냐면요. 바로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라고 사명을 정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밭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한번 나눠보니까 실제로 이들에게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농업을 떠올렸을 때 혹은 농부를 떠올렸을 때 이제 점차 없어지는 시대, 그리고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농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농부가 없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러면 농부라는 인식을 아예 바꿔버리자. 우리가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가 되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 감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감자의 프로덕트 전략을 써서 감자빵을 만들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다음 세대에게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사명은 직원들에게 자부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성장의 결과물로 함께 사회공헌할 수 있는 영역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또 우리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고 싶은 회사입니까?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떠한 단어로서 혹은 문장으로서 혹은 슬로건 형태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사명을 정의할 때는 티셔츠 한 장 입는 거와 같이 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명을 떠올렸을 때 바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요, Do everything in love입니다.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을 수립을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어떤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질문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년 뒤 혹은 5년 뒤 기한을 정하셨다면 우리의 구성원은 몇 명일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매출은 얼마일까? 우리의 사옥은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출근할까? 그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의 제품군은 몇 개나 될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5년 뒤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인 접근보다는요, 가슴이 뛰고 또 기한을 설정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저거 한번 이뤄보자, 우리 한번 이뤄보자 라고 하는 포부와 아주 꿈이 담긴 목표치, 높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문샷 띵킹이라고 하는데요. 달을 향해 화살을 쏘면 그 근처의 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산을 가겠다 하면요, 대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열심히 달리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해보지 않는 일에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비전, 꼭 우리 회사의 기한을 설정해 두시고 그 안에 구체적이고 시각화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비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실제로 우리 조직이 공통으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자 그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조직에는 언어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우리 회사는 신뢰를 중요시 여긴다. 혹은 우리 회사는 믿음을 중요시 여긴다. 우리 회사는 협력을 중요시 여긴다. 라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눠보시고 한번 공통 분모를 엮어서 이 공통된 영역의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 키워드는 신뢰다. 혹은 우리에는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아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적어보시고요. 요거를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키워드가 정해졌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정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한 문장 정의. 예를 들어서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이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돕는다. 이렇게 우리 조직만이 정의하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한 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팀장님, 우리 조직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옆에 부서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사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야. 언어가 다릅니다. 각자만의 사랑이 정의가 다르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내재화되기 쉽지 않고 전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핵심 가치 키워드를 정하시고 우리만의 공통된 이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한 문장 정의까지 한번 욕심내서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다. 혹은 우리에게 사랑은 사랑한 만큼 피드백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가치가 정의되는 한 문장을 같이 적어보시는 것을 저는 또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역량인데요. 핵심 역량 3가지 요소 기억나시나요? 고객 가치, 차별성,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한 회사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 기술과 노하우는 자체 설계 및 생산 능력이다. 혹은 우리는 고객 맞춤 컨설팅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을 갖고 있다. 고객 맞춤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노하우입니다. 분명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 뿌리,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 역량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성원들끼리 혹은 경영자께서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핵심 역량을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셨다면 이 3가지 고객 가치, 차별성, 확장성을 대입하셔서 이게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맞으신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의 비전을 수립하는 방법, 즉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방법, 비전하우스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비전하우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업의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버전 1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시면요, 비전하우스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하셔서 위에 사명에서부터 핵심 역량까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버전 1으로 하시고 직원들과 나눠보시고 혹여나 나중에 또 바뀔 수 있다면 버전 2 혹은 버전 3를 이렇게 정립해 가시면서 우리 기업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작성하고 또 빠르게 피드백하면서 크게 배운 과정들을 우리 기업만의 근육으로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비전하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발견되면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하우스가 완료되면 이제 구성원들에게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포스터나
혹은 하드카피나 소프트카피로 변환해서 많이 이걸 보여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방법들이 있으니 비전하우스를 활용하고 싶으신 경영자분들이 있다면 또 가인즈 컨설팅 그룹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비전하우스 양식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비전하우스 버전 1을 꼭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성과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siness is life.